안녕하세요, 디셈버입니다. 이번에 출시가 된 11인치와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놓고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3세대 11인치와 5세대 12.9인치를 비교해보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긱스벤치 수치는 테스트를 할 때마다 수치값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용으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으로 8기가 램에 M1 칩이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1인치는 싱글코어 1713점, 멀티코어는 7289점, 12.9인치는 싱글코어 1721점, 멀티코어는 731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타스코어 점수는 11인치 19463, 12.9인치 19501점으로 역시나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12.9인치가 살짝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서를 할 때 12.9인치의 큰 사이즈는 확실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글을 읽을 때에도 11인치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글들을 담아내고 만화책을 볼 때도 좀 더 시원한 화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인치 역시도 적당한 사이즈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글자 폰트 조절로 많은 글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이즈에서 느끼는 큰 차이점은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들고 글을 읽을 때에는 작은 사이즈가 손을 덜 피곤하게 해주고 또 누워서 볼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에 12.9인치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12.9인치의 미니 LED가 탑재가 되면서 검은색을 매우 잘 표현해주고 있지만 블루밍 현상으로 인해서 화면 빛이 밝아지면 장시간 독서하기에는 쾌적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빛을 조절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11인치 같은 경우는 미니 LED가 탑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독성 면에서는 좀 더 편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짙은 회색 배경 화면이 신경 쓰이지만 않는다면 휴대성 등에서도 11인치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디오 테스트는 소리가 갑자기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니 LED가 12.9인치에 탑재가 되면서 에어갭이 살짝 생겼는데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변화가 없는 11인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필기할 때마다 화면이 조금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편할 정도로 심한 편은 아니고 화면 사이즈의 차이 때문에 12.9인치가 필기를 할 때는 확실히 좀 더 쾌적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루마퓨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짜리 프로젝트를 4K에서 4K로 1080p로 한번 렌더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렌더링 결과 11인치는 4분 12초, 12.9인치는 4분 13초로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렌더링 역시도 11인치는 4분 13초, 12.9인치는 4분 11초로 작업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100% 완충 상태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을 했는데요.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두 제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1인치 같은 경우 7시간 6분, 12.9인치는 9시간 10분이 사용이 가능해서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2시간 4분가량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11인치 같은 경우 2시간 15분이 걸렸고 12.9인치는 3시간 24분이 걸려서 1시간 9분 정도 11인치가 좀 더 빨리 충전이 되었습니다. Hostile Predator missile inbound. Transmitted for deployment. Target inside! Target down! Changing mag! Enemy down! 화면을 놓고 패드를 연결해서 하는 게임은 확실히 화면이 큰 12.9인치가 확실히 더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다수의 게임은 아이패드를 들고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는 게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게임을 하는 데에는 11인치가 좀 더 쾌적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취향이나 또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인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로 인한 휴대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인치의 사이즈에서는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한 손으로 가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12.9인치보다는 11인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사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12.9인치 같은 경우에는 들고서 사용하는 느낌보다는 항상 매직 키보드에 연결을 하거나 또 케이스 등을 사용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로로 사용하는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매직 키보드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맥북이나 일반 노트북보다도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솔직히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 한 손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다든지 찍는다든지 또 웹서핑을 할 때도 모든 면에서 그냥 들고 사용하기에는 11인치가 훨씬 더 가볍고 편합니다. 12.9인치가 아이패드 중에서는 사이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확실히 화면은 넓기는 하지만 11인치 사이즈도 생각보다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다니시는 경우 또 들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무거운 무게가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비 자체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있지만 불편할 정도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취향차가 좀 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무게죠. 가벼운 무게로 오는 편의성. 편의성 외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11인치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가격까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최저가가 137만 9천원으로 12.9인치를 구매하실 수 있고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는 않지만 99만 9천원으로 상대적으로 12.9인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아이패드 프로를 놓고 저렴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M1 칩이 탑재가 되어서 성능적으로는 12.9인치나 11인치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미니 LED가 탑재가 되었느냐 탑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미니 LED에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11인치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기기만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기타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이 필수일 텐데요. 12.9인치에 비해서 11인치용 액세서리가 대체적으로 다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 면에서도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시지 않겠지만, 매직 키보드만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6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스마트 폴리오도 2만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펜슬, 케이스, 액정 필름 등 추가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데에서도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11인치가 좀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99만원의 제품도 저렴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사이즈의 아쉬움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돈을 조금 모아서 12.9인치를 구매하시는 것이 어쩌면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싸고 크고 좋은 것을 구매해야지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한테 필요한 것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12.9인치를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넓은 화면이었기 때문에 스펙이나 기타 등등보다는 넓은 화면을 위해서 12.9인치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넓은 화면이 필요가 없었다면 저는 11인치를 매우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도 구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